안녕하세요. 신용철의 동서문화로입니다. 제가 조그만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피어나는 상사와 앞에서입니다.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사화라는 꽃을 아마 거의 잘 아실 겁니다. 하나 특이한 것은 이른 봄에 싹이 나와서 아주 잘 크다가 6월 중순쯤 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꽃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되면 대만 올라와서 그 위에 예쁜 꽃이 핍니다. 줄기, 잎들과 상관없이 꽃이 핀다. 그래서 상사화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피안화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피안은 불교의 용어지만 서로가 도달할 수 없는 강 건너 또는 행복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에세이집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문장을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쓴 그런 에세이집도 아니고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쓴 그런 글도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오랫동안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것저것 그냥 좀 질서가 없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모아서 쓴 책입니다. 우선 제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꽃을 말씀드렸는데 이 꽃을 보면서 꽃이 피는 아침에 제가 꽃을 보면서 상당히 서글픈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951년 아버님께서 한국 전쟁 중에 비참하게 제가 보는 앞에서 총상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가 아버님 40세였는데 그 뒤 40년 이상을 제가 더 살았고 그래서 이 꽃처럼 꽃대와 줄기와 이런 것이 없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꽃이 피어난 제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래서 상사와 같은 제 자신의 과거, 운명, 역사 이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 다른 생각은 어차피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 옆에 있는 국립현충원의 여러 그 묘역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가 서로 모르더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우리를 지탱시켜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느낌, 배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유학에 이르기까지 생각나는 몇 가지 문제들을 그냥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은 그 뒤에 81세까지 사셨는데 그동안 혼자 저를 지탱시켜 주시고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은 어머님에 대한 글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은 제가 어머님께 드리는 답서라는 하나 썼는데 그것은 제가 유학을 떠나던 날 언제 돌아오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빨리 돌아오겠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답을 9년이 지난 뒤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답을 드립니다 라고 9년 만에 이야기를 해서 지난날에 아버님과 어머님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읽은 책들이야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제일 먼저 읽어서 기억에 남는 책은 조선사화집.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다룬 적도 있습니다. 1946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읽었던 조선 역사를 우리말로 번역한 그 책, 그것이 저로 하여금 역사로서 인생을 살게 한
중요한 책이고, 또 전쟁 중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시장 땅바닥에서 주워서 사서 읽은 한니발전, 그러니까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정복하려고 나왔던 유명한 영웅 한니발전, 그런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평생에 사는 동안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여행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여행을 상당히 많이 해서 국내 여행, 국외 여행을 했습니다만은 그 여행 중에 해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경주에 대왕암이 있는 감원사 여행, 그리고 강원도 강릉 초당숲, 율곡과 그 어머니 사임당이 살던 곳, 그리고 또 그 옆에는 그와 전혀 다른 성격의 위인 허균과 허난설원 집이 있는 그런 것들도 그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독일에 가서 9년 이상을 공부한다고 머물렀는데 그 당시에 느낀 이야기도 몇 가지 써봤습니다. 하나는 제가 장학금을 한국을 위해서 활동한 문제로 장학금을 받게 됐을 때 내가 한국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독일 사람이 나에게 장학금을 주는가 하는 것으로서 삶의 가치를 일깨워줬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한국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 개교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때 이제 비는 쏟아지고 났는데 목련화 피어나고 아이들이 부르는 애국가를 보면서 고성에 울려 퍼진 애국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2005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한국 주빈이었는데 거기서 삼국유사를 번역하고 그에 대한 기념 행사를 하는데 사람을 불러놓는 방법으로 종을 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징을 치는데 그 징소리가 너무 좋고 웅장하고 또 독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몰려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삼국유사와 징소리, 프랑크푸르트의 도서전의 징소리,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아날로그 세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등잔불 세대라는 말도 합니다. 제가 자랄 때는 등잔불도 귀해서 전기불 같은 건 생각도 못했는데 등잔불 세대가 지금 촛불 혁명까지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 지금 종이들을 막 버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저는 전쟁을 늘 겪었던 38선 건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많고 지금도 꿈을 꾸면 피난 가고 중공군을 만나고 폭격을 하는 꿈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그 버릇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버릇이라고 하면 버릇보다는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각을 몇십 분, 몇 분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지각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 2학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를 우겨서 1학년으로 갔다든지, 뭐 그 뒤에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3년이나 늦었고, 결혼하는 문제, 취업을 하는 문제, 모든 문제들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지각을 하면 안 되고 지각을 안 하는 게 좋지만은 그래도 나는 지각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날까지 유지가 되어 왔지 않냐. 그래서 지각의 찬, 지각을 찬양한다 말이죠. 그리고 저는 사는 동안에 제가 전공이라든지 우리 고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주류라고 살았다기보다는 항상 비주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주류로 사는 여유, 공부를 한다면 법학을 해서 판검사가 된다든지 또는 의학을 해서 의사가 된다든지 경영학을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하고, 또 역사 중에서도 한국사가 아니라 동양사를 하고, 동양사에서도 사상사를 하는데 사상사 중에서도 공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공자를 비판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비주류로 항상 살았는데
그 비주류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류로 사는 것보다 더 여유가 있고 오히려 좋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시골 땅바닥에서 놓고 파는 책을 사서 그것이 또 서양 역사를 공부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됐다는 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비주류적인 삶도 괜찮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무래도 9년을 유학을 했으니까 독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50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아마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이 5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 주제는 이타고, 중국 사상가 이타고인데, 이타고에 대해서 반세기를 공부했다. 그래서 이타고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독서에 대한 이야기, 또는 초대 수필로서 나는 개였다를 써주신 서정범 선생님의 수필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유일한 평전 공자의 천하 중국을 뒤흔든 자유인 이타고를 썼을 때 그 책의 출판 기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필집이라기보다 오히려 다른 의미에서 책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제가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 대단하지 않은 범생기라고 할까요? 그저 평범하게 살았던 이야기를 이것저것 모아서 썼다는 점에서 부끄럽지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솔한 삶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